근데 보통 실리콘에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실리콘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이 좀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아무것도 넣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수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물론 아니지만 최종적인 모양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만약 최소한의 방법으로 수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오늘의 나닥은 나닥 성형외과 전문의 오승일입니다. 원장님, 포성형 후에 실리콘 보형물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종종 있죠. 수술 후에 염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이미 피부를 뚫고 나왔거나 또는 모양적인 이유로 실리콘 제거 상담을 많이 오시죠. 그러면 포성형 후에 실리콘을 제거하면 원래 제 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케이스마다 많이 달라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리콘 제거하는 원인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어쩔 수 없이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겠죠. 항생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도 콧대 염증이 가라앉지 않는 경우, 이미 보형물이 겉으로 노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콧구멍 안쪽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현재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실리콘 보형물 제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코의 모양적인 면에서 실리콘 제거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콧대 보형물이 부자연스럽게 높은 경우, 실리콘이 비쳐 보이는 경우, 코가 길어 보이거나 중안면이 긴 얼굴형에서 코끝 떨어진 걸 교정해야 되는데 지금의 콧대 높이가 너무 높아서 라인이 예쁘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또 다른 경우로는 콧대 보형물의 이물감이 심하거나 약한 염증이 반복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신경 쓰이고 불안해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실리콘 제거를 비개방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단순히 실리콘만 제거하는 것은 비개방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콧구멍 안쪽으로 작게 절개해서 간단히 제거할 수 있고, 수술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은 편이고 붓기도 별로 없어서 회복도 아주 빠른 편이죠. 하지만 실리콘을 제거하고 코끝 모양까지 교정하는 것은 수술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코 재수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리콘을 제거하면 콧대는 원래 코에 가깝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수술에서 코끝은 안 건드리고 콧대에만 얇은 실리콘을 넣어 놓은 경우에는 단순 제거로도 거의 원래 코로 돌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경우에 코끝 성형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간단한 실리콘 제거로 모태코로 돌아가긴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 일부 복원 또는 전체 복원이 필요한 경우가 좀 더 많죠. 먼저 콧대에 대한 변형이 있겠죠. 일단 실리콘 두께만큼 콧대가 낮아지게 되고요. 첫 수술에서 매부리를 깎고 실리콘 보형물로 그것을 커버해 놓은 경우에는 보형물을 제거하고 나면 불규칙한 콧뼈의 표면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두꺼운 실리콘 보형물을 오랜 기간 동안 넣어둔 경우에는 콧뼈 부분이 실리콘에 눌려서 뼈 흡수가 일어나게 되면 중앙 부위가 약간 납작한 콧뼈의 모양이 되기도 하고, 보형물에 의해 눌렸던 콧뼈의 경계가 만져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리콘 제거하고 생기는 코끝에 대한 변형이 있어요. 예전에는 L자 실리콘을 쓴다든지 일자를 쓰더라도 코끝까지 길게 넣어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겉보기엔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보형물이 코끝 연골을 눌러서 변형을 일으키기도 하고, 실리콘의 무게와 그 부피 때문에 콧날개 연골이 좌우로 벌어진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제거만 하게 되면 코끝 모양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것보다 좀 더 많은 경우로는 코끝 성형을 같이 해놓은 경우가 있죠. 실리콘을 빼면서 콧대는 낮아지는데 코끝이 그대로 남아서 생기는 변형이 있겠죠. 단순히 보형물만 빼버리면 코끝만 그대로 남아서 콧등에 단차나 함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끝에 넣은 것까지 다 제거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를 코끝 제거, 코 전체 제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코끝 이식물을 제거하는 이유는 역시 염증이나 노출, 그 밖에도 코끝 연골 비침이나 비주 휘어짐, 이물감 등이 있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생긴 코끝 지지대나 이식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재료로 그것을 교정해서 코끝을 복원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간혹 고정된 코끝이나 딱딱한 비주가 너무 신경 쓰여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아무것도 넣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수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물론 아니지만 코끝 모양에 대한 변수가 많아지고 최종적인 모양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비중격 연장의 위치를 바꾸거나 기둥을 좀 더 뒤로 후퇴시켜서 딱딱한 느낌을 줄여줄 수도 있고, 비주 지지대법으로 좀 더 유연한 기둥을 만들면 코끝 고정된 느낌을 줄이면서도 모양까지 어느 정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보형물로 콧뼈가 눌렸던 부분은 그 경계를 부드럽게 처리해서 눈에 덜 띄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만약 매부리를 제거하면서 콧뼈가 울퉁불퉁해진 경우에는 가능한 만큼 매끄럽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변수가 많아서 절골술이나 진피 이식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리콘으로 눌리고 변형된 코끝 연골은 지지대를 세워서 전체 제거를 해주는 게 가장 좋고, 만약 최소한의 방법으로 수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지대 없이도 벌어진 코끝 연골을 모아주고 소량의 연골을 이식함으로써 코끝 모양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콧대 보형물을 빼면서 코끝만 오똑하게 남거나 콧등의 단차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코끝의 연골 이식을 줄여주거나 콧등에 귀연골을 넣어서 콧대로부터 이어지는 라인을 좀 더 부드럽고 매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코끝의 각도를 조절해야 되는 경우에는 역시 지지대부터 만드는 재건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염증이나 노출로 어쩔 수 없이 실리콘을 제거한 경우에도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실리콘 보형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실리콘에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실리콘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이 좀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보형물 없이 자가연골로 코끝과 콧등 라인을 만드는 무보형물 수술을 선택하거나 콧대를 높이더라도 진피나 자가 조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 성형에서 피막의 제거는 꼭 필요한 경우만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콧대 피부는 굉장히 얇은 부위이기 때문에 피막을 무조건적으로 100% 제거하게 된다면 피부가 더욱 얇아지면서 오히려 불규칙한 윤곽이 드러날 수 있고, 피막을 무리하게 제거하다 보면 콧대 피부가 상할 수 있고 오히려 울퉁불퉁한 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막이 남아있다 그래서 몸에 안 좋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피막은 보형물이 빠지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얇아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오히려 이제 실리콘 보형물 위쪽에 있는 피막은 피부의 두께를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역할을 갖기 때문에 그 피막을 무리하게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죠. 콧대 보형물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 그게 조절 안 되는 염증일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너무 긴 기간 동안 무리하게 항생제로 끌고 나가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축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모양 불만족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 1년 이내 불만족은 이제 어느 정도 콧대가 자리 잡고 코끝도 자리를 잡으면서 모양이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콧수술하고 이제 2년, 3년 이상 지난 다음에 콧대가 아무래도 불만족이다 그러면 사실 이제 기다린다고 더 좋아질 건 없죠. 너무 높은 보형물에 대한 불만족이라면 더욱더 콧대 피부가 계속 얇아지는 과정을 거칠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하루가 급하진 않겠지만 가능하면 수술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코 성형 후 실리콘 보형물 제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리콘 보형물은 현재에도 콧대를 높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교적 안전한 재료지만 간혹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코 상태를 잘 파악해서 단순 제거를 할지 부분 복원이나 전체 제거를 할지 잘 계획을 세운다면 보형물을 제거하면서도 좀 더 예쁘고 안심이 되는 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이상 오늘의 나닥 오승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